오늘은 어린이날 휴장을 앞두고 예.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굉장히 투심이 열악한 날이었죠. 투심이 좋지 않은 관망세 짙은 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갭이 떠서 시작했는데 갭 떠서 시작한 후 우하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끌어올릴 그런 날은 아니었죠. 명백히. 그러나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원래 목요일 만기인데 하루 앞당겨서 만기가 되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자리 싸움은 할 것이다. 그래서 자리 싸움을 어디서 할 건지 제가 아침에 카톡방에다가 제시를 해드렸고 알려드렸고, 그 자리는 코스피 200 기준 352.5와 355 사이일 것이다. 여기가 개인과 외국인의 베팅 그리고 기관과의 베팅이 엇갈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제 선물로 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였죠. 352.5 이 자리와 355 사이로 끝나려고 할 것이다를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려올 때부터.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튕겨져 올라갈 거다. 결국 마감은 저 안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너무 밑에 밀릴 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정도. 하지만 투심이 안 좋은 날이기 때문에 계속 밀리려고는 할 거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죠. 근데 일시적으로 여기를 이탈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옵션을 하면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이제 장중 방송에서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도 매매 포인트, 매매 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352.5를 이제 콜을 사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점 대비 대략 한 240% 가까이가 났어요. 콜은. 그런 이제 옵션 매매는 이제 기회를 포착해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나눠 한다고 하면 더블이 날 수가 있겠죠. 50% 뭐 못해도 50% 이상은 와우. 가볍게 납니다. 요 자리가 요거 마지막에 요 자리 싸움 하는데도 콜옵션 시세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격차가 있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매매를 한다면 오늘이 타겟이 됐던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장중 방송에서 제가 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굳이 옵션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는 굳이 이렇게 하락을 오늘 자체는 너무 크게 밀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이제 투심이 안 좋은 날이어서 대부분 관망했지만 중간에 이제 금강철강을 이제 매매했던 거를 익절을 하고 다시 돌아왔네요. 보합으로. 그래서 미리 매도 준비를 좀 말씀을 드렸던 요 시기, 이때 매도 준비를 좀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이때 매도를 잘 하고 나왔네요. 이런 것들만 좀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세는 러시아 수출 금지 때문에 플라스틱 쪽 테마가 일어났고, 아침부터 이제 5G 삼성전자의 5G 투자 소식에 따라 5G 쪽 시세가 좀 있었던 날인데, 나머지는 거의 재미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오늘 대부분의 테마들이 쉬었습니다.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이제 꺾이는 식품 테마가 주요. 이 식품 테마 꺾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식품주들이 꺾인다. 시장은 전환될 가능성을 또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식품주들이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두운 포인트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고,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옵션만 보면은, 그리고 6월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분명히 하방이에요. 분명히 하방입니다. 미국도 5월 풋옵션 투기 여전합니다. 투기 장세. 3, 4, 5월 내내 그러고 있어요. 계속 풋옵션 투기장. 풋옵션 베팅을 늘리고 공매도 베팅량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방 숏 베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날이 갈수록 5월 달에 하방 베팅, 숏 베팅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외국인들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다. 4월 달에는 외국인이 졌어요. 4월 옵션물은 외국인이 패하고 기관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풋옵션 투기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죠. 외국인들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양방향을 다 가능하되, 양방향 다 가능하되, 지금 공포지수 같은 것들도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공포지수도 양방향 다 가능하도록. 변동성 지수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급락하는 거고, 내려가면은 이제 반등 시작하는 거고, 이런 건데 딱 기로에 서 있어요. 그죠? 다 통과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런 긴장되는 상태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뭐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FOMC 결과에 따른 움직임.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냐? 현재 FOMC 결과의 시장 해석은 이렇습니다. 반영이 일부 됐다라는 거. 이 정도 해석은 5월달 금리 인상 확률은 0.5bp가 거의 확실시된다. 중요한 거는 6월달의 입장입니다. 6월 이후 금리 인상 기조가 중요합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일단 5월은 어떻게 일단 됐어. 반영이 됐는데 6월달은 어떻게 될까?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여기는 이런 금리 인상의 확률을 조사해서 올리는 기관입니다. 요거에 따르면은 현재 6월 금리 인상이 0.75bp를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4월달이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FOMC 앞두고 한 10일 가까이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연준 의원들이 그때 딱 그 블랙아웃을 들어가기 전에 0.75bp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4월달이 좋지 않았던 거고, 풋옵션 투기 현상이 그때부터 더 강하게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요 6월달에 0.5, 0.75 세 단계를 즉 올린다라는 거죠. 세 단계를 올릴 확률이 9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때까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은 되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발표를 할지, 이제 5월 5일이 되는, 우리는 휴장일인 새벽 3시쯤에 발표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루 우리는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음의 준비, 어떤 결정을 해든.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치, 그리고 앞으로 6, 7월 앞으로 이후에 너무 부담스럽지만 않는다면은 반등이 시작될 거고, 너무 이제 시장은 차악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한 번 더 급락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걸 파악하기도, 어떤 걸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확인하고 해석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이죠. 원래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맞춰가지고 종전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푸틴의 건강 악화설도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업적을 좀 남기려고 하는지 5월 9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수출 금지 시켰고, 본격적으로 전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쪽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전쟁이 5월 9일은 지나가봐야 또 알겠지만, 일단은 기존에 생각했던 5월 9일 종전은 조금 일단 버리고, 그게 나오면 좋은 거죠. 대신에 일단 버리고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구 평균 기온하고 연관이 있는데, 잘 사는, 대체적으로 북반구가 잘 살잖아요. 세계에서 잘 사는 북반구 지역이 이제 기온이 많이 낮아집니다. 지금 라니냐 현상 때문에. 엘니뇨 현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주기가 있으니까, 태양 활동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지구가 계속 추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전쟁, 에너지 전쟁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량 테마, 식품 테마죠. 그 다음에 에너지 테마주들이 일시적으로 전쟁 때문에 급등이 일어났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추세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질 거고요. 어쨌든 종전이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이, 에너지 패권을 위한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러면 계속 내려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그거를 저점에서 누군가 공략해서 들어와서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흘러가되 미국은 고점 징후가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이제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꺾여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앞으로도 장기간, 중장기간 추세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즉 베어마켓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기술주들이 너무 오버평가, 고평가를 받았었죠. 테슬라 등. 대신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신흥국 증시의 1등인 중국 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날 앞두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쉬고 있는 중국 증시를 잘 살펴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그에 앞서가지고 남들 코로나 때 안 떨어졌잖아요. 2020년 3월달에 많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중국은.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급락을 보였죠. 봉쇄를 만들고 상하이, 베이징 봉쇄를 하면서. 근데 그 상태에서 무슨 레버리지 다 나오고 신용 막 엄청 쏟아졌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들이. 그러면서 그걸 또 누가 받아갔어요. 중국 증시 보면 흐름 보면 지금 아실 수 있겠죠. 2년 뒤에 뒤늦게 나온 겁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남들 금리 인상할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오히려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매매 받아가지고 끌어올린 상태에서 정지가 됐죠. 지금 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간에서 주도권을 잡은 누군가가 중국 증시를 끌고 갈 거고, 미국은 추세가 하방이 될 거고, 이제 역행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더 추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흥국 대열에 같이 들어서 중국 증시 기반으로 바닥을 잘 깔기만 하면 미국 부담을 좀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간중간 출렁임이 심할 때,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났는데 한 2% 3% 하락했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국이 3%대 4%대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나스닥이 그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다음날 보면은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유동성이 아직도 받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유동성을 걷어들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광의통화가 넘쳐납니다.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고, 돈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영향을 무시는 못합니다만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확인을 하고 다시 살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물론 하락 위험이 높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락장의 터널을. 그러니까 지금은 할 거 해가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빠져 있다기보다. 그러면은 지금 예금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많다고 하죠.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개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주식 시장에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당장은 아니어도 어떤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시간이 길고 짧음이 차이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해드렸고, FOMC 결과 이후에 결과 보고 나서 다음 주에 금요일에 변동성이 크겠죠, 당연히. 금요일에,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 증시 보고, 엄청나게 요동칠 테니까 미국 증시 보고 어린이날에 조금 더 체크를 한 다음에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에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투자 실력을 늘리고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실력이 늘면 사실 이게 정년도 없는 거잖아요.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그걸 같이 해 나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카톡으로,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방송은 가능하면 매일 참여해 주세요. 매일마다 장이 열리는 날은 제가 거르지 않고 있으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지금 4시거든요. 4시까지 가능하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저희 이제 동호회 분들이 참
힘든 신기하게도 시기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어린이 많으셨습니다. 다자녀를 두신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은데 내일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내일 또 그래도 재미나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 쉬시고 금요일에 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